안녕하세요. 파로쌤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우리 아이를 첫 사회기간에 보내는 부모님 혹은 선생님들이시라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처음 보내실 때 부모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기간에 잘 적응을 할 수 있을까? 적응을 조금 못하고 많이 우는 아이라면 내가 괜히 또 내 욕심 때문에 우리 아이를 너무 일찍 보냈나? 조금 더 데리고 있을 걸 그랬나? 하는 죄책감도 가지시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런데 죄책감 안 가지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조금 지켜주신다면 우리 아이가 기관에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부모님들의 행동 수칙 첫 번째. 절대로 우리 아이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거나 불안한 감정을 보이지 말아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안한 감정을 우리 아이에게 보이면 안 되는 걸까요? 볼게요. 우리 아이들은요, 안정된 곳,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환경, 낯선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는 공간에 가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새로운 곳이 즐겁기만 할까요? 아니죠. 불안해요. 낯설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살피는 것이 우리 부모님, 나랑 같이 이 낯선 공간에 온 양육자의 얼굴, 표정, 감정, 행동, 상태들을 살피게 됩니다. 이 공간이 내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인지 부모님의 행동이나 표정으로 아이들은 판단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때 불안한 감정을 아이가 느꼈다면 아이는 이 공간은 불안한 곳이구나, 낯선 곳이구나,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부모님들 역시 유치원 어린이집이 낯설어요. 낯설 수밖에 없죠. 선생님도 낯설고.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즐겁고 반갑게 인사도 해주시고 이 공간에 대해서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다는 편안함을 아이가 한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아이가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에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이죠. 부모님들의 감정, 행동, 불안한 감정인지 아니면 편안한 감정, 행복한 감정인지를 아이가 느끼고 그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하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원마다 신입원화 적응 프로그램들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 원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과 1시간씩은 교실 탐색을 하고 귀가를 합니다. 그 후에 부모님들과 분리를 시도를 하게 되죠. 분리 후 점심, 낮잠 이렇게 단계별로 아이들이 적응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모님들과 함께 교실 탐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잘 놀이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안정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놀이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과 함께이기 때문에 아이가 생활을 잘했던 부분인데 두 번째 부모님들과 분리를 시도하는 단계에서 간혹 부모님들께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하세요. 그렇게 실수를 하는 부분이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놀고 있어요. 너무 재밌게 잘 놀고 있어서 엄마 나갔다 올게 라는 이 말을 하기가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우리 아이에게 말을 하지 않고 몰래 사라져 버리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어떨까요? 잘 놀고 있던 우리 아이가 주변을 두리번 살폈어요. 엄마가 안 보이죠? 우리 아이는 어떨까요? 울게 됩니다.
불안감은요, 이렇게 극도로 상승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부모님을 더 이상 우리 아이가 믿지 못하게 돼요. 엄마가 다시 돌아왔다 하더라도 엄마의 작은 움직임에도 아이는 불안해하면서 어떠한 놀이에도 참여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엄마의 옷소매만 꽉 잡고 있게 되죠. 우리 아이가 너무 잘 놀고 있어서 그거를 방해할까봐 미안한 마음에 말을 안 하고 갔던 부분이 우리에게는 큰 불안감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가 잘 놀고 있어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캐리야, 우리 캐리 이렇게 잘 놀이하고 있네? 그런데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우리 캐리가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놀이를 하고 있으면 다시 우리 캐리를 30분 있다가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엄마 갔다 올게.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세요. 이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아이가 울어요. 울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운다고 해도 정확한 사실만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은 우리 아이가 울지만 놀이를 하고 있었더니 엄마가 약속한 대로 시간을 맞춰서 나를 데리러 왔을 때 이게 반복이 되면 엄마에 대한 신뢰감은 상승이 되고 놀이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편안하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켜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으세요. 부모님께서 아이가 다 적응을 하고 나서 하원 지도를 할 때 엄마가 3시까지 데리러 올게, 11시까지 데리러 올게 라고 이야기를 아이에게 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는 부모님에 대한 신뢰감이 다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께서도 사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우리 아이와 시간 약속에 있어서 더군다나 아이의 적응을 하는 단계에서는 정확하게 시간 약속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 또한 솔직하게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께서 분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번째는요. 우리 아이와 헤어지는 시간을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은 끝이 났어요. 분리도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엄마와 떨어지려 하지 않아요. 현관에서. 엄마랑 더 놀고 싶어. 나 엄마랑 있고 싶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의 의사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더 놀고 싶다고.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어린이집 유치원의 등원 시간보다 30분 혹은 20분 정도 일찍 집에서 나오셔서 아이와 함께 원 주변을 산책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시고 함께 놀이를 해주세요. 엄마와의 놀이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등원하는 이 시간이 정말 싫을 수가 있어요. 엄마랑 놀고 싶은데 놀 수도 없는데 갑자기 또 헤어지려고 한다면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조금만 더 일찍 가정에서 나오셔서 우리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걸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책을 다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헤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엄마, 나 10번만 안아줘. 뽀뽀 10번 할 거야. 3번만 안아줘. 이렇게. 그런데 이 아이가 3번만 안아줘 라고 했는데 3번 안고도 엄마 또 뽀뽀해줘. 이렇게 자꾸 요구사항을 길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럴 때 아이의 요구사항을 부모님들께서는 다 들어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길면 길수록 우리 아이는 헤어짐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아이에게 인식이 될 때 이 현관은 부모님과 헤어지기 힘든 순간이야 라는 인식이 또 생겨버리게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우리 아이에게 약속을 정하는 걸 권유해드려요. 자, 그럼 오늘은 엄마랑 뽀뽀 3번 그리고 안아주기 3번만 하고 우리 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들이랑 재밌게 놀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밥 먹고 그리고 자고 나서 엄마랑 만나자. 이렇게 사실대로
전달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헤어지기 편하게 우리 아이와의 약속, 루틴을 만들어주시는 거 좋습니다. 네 번째, 점진적인 적응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들었더니 누구네 집 옆집 아이는 이틀 만에 적응을 끝났대. 야, 누구는 일주일 만에 다 적응 끝났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아이도 적응이 조금 빠르겠지? 그 친구랑 우리 아이는 좀 성향이 비슷하잖아. 우리 아이도 적응을 빨리 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후에 일정들을 미리 잡아놓는 분들도 계세요. 안타깝게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희의 생각대로 되지가 않죠. 물론 우리 아이도 옆집 아이처럼 적응이 빠른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지 않은 아이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와 하루, 이틀은 같이 탐색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나서 3일째부터는 바로 분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런데 이 빠른 분리에 적응을 잘하는 친구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분리불안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을 하고 담임 선생님과 잘 논의를 한 후에 점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분리를 하고 적응을 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아이마다 적응하는 단계가 달라요 라는 부분이에요. 앞서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부분과 같은 맥락이긴 한데 아이들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적응하는 속도는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적응을 빨리 하는 친구도 있고 조금 길게 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번에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적응을 너무 잘한다 싶은 자극추구형 아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자극추구형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기심이 왕성한 친구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에 대해 모험을 즐기고 탐색을 하기를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호기심이 높고 흥미로운 걸 찾기를 좋아하는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부모님과 있다가 어린이집 유치원에 갔을 때 너무 좋아해요. 부모님이 옆에 있지만 엄마를 찾는 다른 또래 아이들과는 다르게 혼자서 여기서도 잘 놀고 저기서도 잘 놀고 너 이거 뭐야? 뭐 하고 놀아?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가서 말을 걸기도 하고 같이 놀이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님은 우리 아이는 나 안 찾네. 벌써 어린이집 적응 다 끝났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세요. 물론 진짜로 적응을 잘하는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른 친구들이 적응기를 끝내고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보통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다시 적응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극추구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기심, 흥미도가 있을 때는 부모님들을 찾지는 않지만 그런 흥미도가 떨어졌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부모님들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의 적응을 다 끝났는데 왜 갑자기 울어?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야? 왜 그러지? 이렇게 의문심을 품게 되세요. 이럴 때는 부모님들께서 생각을 혼자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왜 그럴까요? 잘 지냈었는데요. 선생님과 반드시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의 올바른 적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요.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적응을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분리불안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처음부터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 부모님들께 추천을 해드릴 놀이가 있어요. 바로 숨바꼭질이라는 놀이인데요. 숨바꼭질이라는 놀이의 형태가 안 보이다가 다시 나타나는 형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부모님들과의 분리가 잘 되는 아이들은 괜찮지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랑은 지금은 내 눈앞에 부모님이 보이지 않지만
기다렸더니 찾았더니 부모님이 다시 나타나네? 이렇게 놀이 형태로 접근을 해보면 나중에 추후에 우리 아이들이 적응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숨바꼭질이라는 놀이는 우리 가정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우리 아이와 놀이로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우리 아이를 기간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많이 지금도 불안하실 거예요. 저 역시도 이 아이를 처음 기간에 보낼 때 불안해하기도 하고 저 혼자 집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랬던 걸 겪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영상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과 올바르고 즐겁고 신나게 적응을 하고 즐거운 생활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